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정우열입니다. 이제 데이트 폭력이 요즘 많이 이슈인데 혹시 데이트 폭력은 좀 풀어주신다면 어떤 건가요? 데이트 폭력은 서로 이제 연인 관계, 교제하고 있는 과정에서 상호적인 폭력이 아니라 한쪽이 가해자, 한쪽이 피해자, 이런 폭력이 계속 반복되는 부분을 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환자분 중에는 비슷한 일로 치료를 받으신 분 계시나요? 사실은 굉장히 많죠. 사실은 가해자분들은 거의 없고 피해자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심리적인 부분들을 다루는 게 저희의 일이고 또 상담을 하는 게 저희의 일인데, 가해자분들은 보통은 나르시스트, 또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사실 많은데, 그런 분들의 특징은 어떤 정서적인 부분들을 서로 교류하고 내 마음을 오픈해서 섬세하게 그걸 다루고 이런 거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보통 사람들하고 많이 달라서 상대방이 고통스러워해도 별로 그렇게 마음의 자책이나 양심의 자책도 없고 상담을 원하지도 않고 자기 문제에 관심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내가 단순하게 그냥 이 관계를 통해서 뭘 얻을 수 있냐, 그 이득에만 관심이 있는 분들, 그 이득을 통해서 나를 점점점 높여가고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주길 바라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길 바라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접하는 게 많진 않아요. 하지만 오히려 피해자분들이 많이 접하게 되는데, 피해자분들이 당연히 피해를 입으니까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이래서 많이 접할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굉장히 심리적인 마인드가 커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대한 관심도 많고 정서적인 부분도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나의 얘기를 하고 싶고, 치료를 하면 잘 되기 때문에 계속 치료를 이어가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해자의 특징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알코올, 약물 중독이다 이것도 좀 있을까요?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도 많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당연히 이제 약물이나 알코올의 반응에 의해서 충동성이 올라가서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고 이미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낮거나 기본적으로 충동적인 성향, 또 자극추구적인 성향들이 큰 분들이 보통은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이 같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 분들이 같이 함께 있을 때 더 폭력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 피해자였던 경우가 많다. 이것도 사실인가요? 네, 사실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기애적인 성격도 그렇고 원인이 다양하지만 어렸을 때 학대받은 경험이 있었다는 거는 이제 공통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피해자였던 경우가 사실은 나중에 가해자가 되는 것도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되게 또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해요. 자기가 받은 상처를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한테 갚으면서 무의식적으로는 그 상처를 해결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가해자는 가해자인 거죠. 가해자들이 이제 거친 성격을 드러내는 순간이 좀 있습니다. 네, 거친 성격을 드러내는 순간이 보통은 강화세처럼 뭔가를 자극할 때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애적 나르시스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착취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어떨 때 자극을 받냐면은 쉽게 말하면 무시할 때. 자기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어야 되고 잘 나가는 사람이어야 되고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취급을 늘 갈구하고 조종해서 그거를 얻어요. 하지만 반대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거나 그 사람의 약점을 공격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마음이 타격을 받아요. 데미지를 받아서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행동하라고 해요. 방어기제 중에서도 거친 행동을 하거나 거친 욕을 하거나 폭력을 하면서 그런 감정적인 갈등을 이제 스스로는 해결하는 거지만 상대방한테는 피해를 일으키는 거죠. 네. 귀해 보이는 25살 황혜진 씨는 지난 17일 아.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한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25살 외동딸 황예진 씨를 폭행한 건 남자친구 A 씨였습니다. 이전에 다툼이 있었는지 예진 씨가 A 씨의 머리를 잡아채고 이후 A 씨가 예진 씨를 벽에 수차례 강하게 밀치자 예진 씨가 맥없이 쓰러집니다. 이후 정신을 차린 예진 씨와 A 씨는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추가 폭행이 이루어졌다고 유족은 주장합니다. 다시 CCTV에 찍힌 예진 씨는 정신을 완전히 잃은 상태. A 씨는 예진 씨를 엘리베이터에 태워 옮기는데 옷에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우선은 데이트 폭력은 요즘에는 이제 기사도 많고 또 포털에는 자극적인 기사들이 상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많아진 것처럼 또 인식이 되는데, 사실은 옛날부터 계속 많았어요. 예전부터 착취하는 사람은 있었고 또 피해받는 사람은 있었고, 근데 또 특히 한 관계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이유를 찾아보자면은 가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내가 착취를 통해서 이득을 얻으니까. 그리고 나는 원래 이득을 얻는 거에만 관심이 있고 이 관계가 제대로 된 관계인지 진짜 사랑인지
중요한지, 정서적으로 친밀감을 느끼는 게 중요한지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문제는 피해자분이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계속 반복되는 그 이유를 좀 잘 짚어봐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되게 여러 가지 심리가 있어요. 우선은 사람은 당연히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게 기본적으로 있는데, 예외가 뭐냐면은 익숙한 게 먼저예요. 아무리 내가 고통스러워도 익숙한 거를 따르게 되어 있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폭력이 반복돼서 고통스러우면서도 그래도 연인관계는 지속해야만 할 것 같고, 거기서 벗어나는 게 오히려 왠지 더 큰일이 날 것 같은 그 느낌 때문에 지속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의존적인 성향이 너무 강하고 또 외로움을 너무 많이 타고 애정결핍 같은 느낌이 많은 분들이, 내가 괴롭지만 또 상대방이 잠깐 그러다가 또 다시 돌아와서 나한테 잘해주고 그러면은 그게 너무 달콤하고, 그런 정서적인 친밀감 느낌이 너무 좋아서 나를 완전히 떠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게 낫다라고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또 관계를 지속하는 걸 고민 끝에 선택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폭력을 당하면은 너무 겁을 먹거든요. 공포심이 확 자극이 돼요. 그러면은 보통 무서우니까 도망가 버릴 것 같은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고 너무 무서우면은 그거를 나름대로 그 공포심을 해결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냐면은, 내가 나를 공격해서 괴롭게 하고 큰일을 나한테 일으킬 것 같은 사람한테 안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이랑 친해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 이게 뭐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관계가 벗어나면 오히려 더 큰일이 일어날 것 같고, 차라리 그 사람이랑 붙어 있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하는 게 내가 안전한 길이다라고 또 무의식적으로 생각의 흐름이 가서 그 공포심 때문에 이제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폭력이 반복되다 보면은 사람 마음이 참 신기한 게,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라는 속담처럼 내가 이렇게 언제 맞을지 몰라, 이 불안감이 자꾸 이제 있다 보면은 차라리 먼저 맞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무의식적으로 또 돌아가서 나도 모르게 그 상대방을 자극하게 되는 말이나 이런 거를 나도 모르게 잠깐씩 해요. 그러면 상대방은 화가 나서 또 나를 폭력을 하고, 그러면 차라리 불안감은 줄어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아, 역시 언제 맞을지 모르는 것보단 지금 맞았으니까 차라리 편하다, 이런 느낌으로 계속 반복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피해자분의 무의식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린 거고, 뭐 피해자가 문제가 있다 이게 절대로 아니죠. 원인 제공이다 이게 절대로 아니고, 가해자 100%의 문제지만 피해자가 그 부분이 반복되는 심리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그 부분을 내가 해결하고 다뤄야지 거기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해자분들께서 해야 할 조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주변 사람들한테 최대한 알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데이트 폭력은 보통은 그 가스라이팅 하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피해자인지 또 상대방이 너무한지 이런 객관적인 거를 따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최대한 주변의 지인들이나 가족들한테 있는 그대로의 이 정황을 좀 많이 오픈을 해야지 객관성을 조금이라도 따져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고, 그분들이 또 필요한 어떤 법적인 또는 뭐 심리적인 도움을 연결해 줄 수도 있는 거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또 이 관계 안에서 해결하려고 많은 분들이 시도를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계속 반복되고 더 빠질 뿐인 것 같습니다.